경제와 사회 문제를 쉽게 풀어보는 미스터 큐팁입니다. 주말 잘 지고 계신지요? 제가 그 스타트업들 그 컨설팅 관계로 한 이틀 그 영상을 못 올렸는데요.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은 좀 변동성이 좀 있었고요. 특히 어저께 미국 그 위클리 옵션 그 만기에 좀 험악하게 좀 시장이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하락이 과연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뭐 그 종합해서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미국 시장 위클리 옵션 하락 마감했고요. 이 와중에 빅스 값은 하락 중에도 옵션 가격 변동성 진정됐다. 뭐 말이 이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한 대 얻어맞기는 했는데 얻어맞는 강도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풋콜 레이쇼는 1.07입니다. 물론 풋 거래 대금이 1.0 기준으로 더 많은 그런 상황이지만 이것도 그렇게 그 지금 그풋 쪽으로 많이 치우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이 정도 수준이면 5월 중순에 주가가 조정받던 그런 시기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소폭 강세를 보였지만 뭐 시장 겁줄 정도는 아니었었다고 보여지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이것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 그 반기 말에 그 기관 투자가들이 자산 배분 등 뭐 이런 영향도 좀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봐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정을 선호하는 지표들이 우세한 뭐 시장이 그러니까 좀 그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진정세를 보이는 그런 흔적도 보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식의 언어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지금 거대한 유동성이 지금 거대한 파티를 지금 성대한 파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죠. 과연 지금이 파티 중이냐, 파티 끝 무렵이냐, 아니면 파티 끝나고 나가면서 불이야라고 외치는 그런 중이냐라는 겁니다. 과연 지금 호흡 조절 중이냐, 퇴장 중이냐, 아니면 퇴장하면서 불이야라고 외치는 중이냐.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일단 불이야라고 외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유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그, 이런 흔적들을 아직은 보여주지 않고 있어서죠. 그러면 지금 호흡 조절 중이냐 아니면 지금 서서히 퇴장하고 있는 중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얘기를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입니다. S&P 500은 지금 그 황색 세로줄이 얘네 파생 만기들이죠. 만기일입니다. 얘들이 항상 파생 만기일에 항상 그 이런 식으로 그, 그 가격이 그 변곡이 왔었고요. 그리고 꼭 이때는 어떤 뉴스가 있었습니다. 뉴스나 어떤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만기 지나고 월요일, 화요일 아무런 이벤트나 뉴스 없이 시장이 상승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그런 것 없이도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시장이 됐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불이 붙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수요일 이후에 시장이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서도 확진자가 늘어나지만 사망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자존심을 가졌었는데 이제 사망자 수가 늘어나면서 좀 불안감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다시 그 경제 활동 재개를 좀 억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장의 그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은행에 대한 그, 그 당근도 주고 볼코를 관련해서요. 그 다음에 채찍도 가하는 그러한 조치들이 있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로 와서요. 코스피 200 선물입니다. 죄송합니다. 30분봉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6월 11일, 12일 넘어가면서 이렇게 입을 떡 벌리고 있는 이 갭이 있는데요. 이 갭을 지금 뚫지 못하고 이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가 24일 날, 수요일 날 갭을 뚫고 올라와서 거래되다가 다시 우리 파생만기 때 요 밴드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어저께는 다시 반등이 나왔지만 이 여기를 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미국의 빅스 차트입니다. 이 빅스 차트는 보시면 34.73인데요. 지금 보시면 한 이 정도까지는 지금 그 미국 시장 움직임으로 봐서는 40이 넘어서 40대 중반까지 올라와도 지금 사실 할 말 없는 시장이라고 보여졌는데요. 지금 의외로 빅스 값은 지금 아주 뭐랄까 착한 가격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지금 저기 뭐죠? 그 S&P 500의 5분봉하고 그다음에 빅스 차트 5분봉을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요거 빅스 차트 저 S&P 500 5분봉을 보면은 여기 뉴스가 이게 요 시점에 뉴스가 있었다라는 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때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은행하고 바이러스 이슈가 있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요때 떨어질 때는 뭐 경제 지표하고 그다음 부양책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다. 뭐 이러면서 또 떨어지는 것이고요. 요때 또 떨어질 때 보면 은행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규제 얘기,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경제 재개 노력에 타격을 가한 것 같다. 타격을 가한다라고 뭐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그 흘러내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 보시면 요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위클리 옵션 그 만기이기 때문에 또 이런 흐름이 또 나올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S&P 500 보시면 S&P 500이 이렇게 흘러갔는데 지금 빅스 차트는 보시면 3시 이후에 내려갈 때 쭉 빅스 값도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다시 또 내려오면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은 좀 빅스 값이 이 가격도 지금 먼저 번 그 하락했을 때 6월 10일 전후에서 하락했을 때의 수준보다 좀 낮은데 지금 마지막에 다시 또 진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은행 관련 조치들은 이게 보시면 그것 때문에 뭐 주가가 미국 은행주들이 많이 빠졌는데 이게 지금 좀 한시적인 조치입니다. 여기 보시면 investing.com의 그 뉴스를 보시면 여기 보면 최소한 4분기입니다. 이게 보시면 얘네가 뭐죠? 배당하고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이죠. 바이백.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페드가 제재를 가했는데 이 제재는 언제까지냐면 최소한 4분기 애뉴얼 스트레스 테스트 후에 4분기 그죠? 그 네 번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영원히 뭐 예를 들어서 자사주 매입하지 말라 아니면 또 영원히 또 배당을 하지 그 배당을 제한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아닌 거죠. 요 빅스값 계산하는 것 뭐 말씀을 좀 먼저 번에 드렸었는데 요거는 결국 뭐냐면 요거는 미국의 선물값이고요. 요거는 그 뭐죠 저 옵션 가격 행사 가격 양쪽의 행사 가격을 둘로 평균을 낸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옵션의 변동성이라고 보여지면 저 가격 변동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뭐냐면 그 옵션의 비드하고 에스크 그러니까 그 매수호가 매도호가 차이가 클 경우에 그 코테이션 간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선 지금 보면 제가 보기엔 요게 중요하고 요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값이 지금 안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빅스 값이 진정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그 얘기 길게 드리면 복잡하니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풋콜 레이쇼 좀 전에 말씀드렸었죠. 1.07까지 올라왔으나 이게 지금 5월 달에 찍었던 요 때보다는 지금 약간 더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도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를 놓고 여기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보다 지금 한참 아래에 지금 거래되어 있고 사실은 시장을 덮칠 정도는 지금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미 국채 수익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하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그 앞서 S&P 500에서는 매달 그 매번 그 옵션 만기 때마다 뭔가 뉴스 플로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게 사실 확진자 수 증가, 그 다음에 지금 다시 경제 재개를 지금 뭐랄까 그 제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 그걸 겁내고 있죠. 자, 지금 그 백신 개발 일정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모더나가요. 임상 1상, 2상 지금 중입니다. 임상 3상을 7월 달에 들어가기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7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어쩌면 임상 2상에 대한 결과가 그 임상 3상 전에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모더나의 백신 그 뭐랄까 결과 임상 결과에 대해서 좀 그 나올 임상 이상 결과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노비오가 지금 미국과 한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쪽도 지금 보면 지금 임상 이상이 7월 달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때도 뭐 마찬가지로 임상 일상에 대한 데이터가 또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지금 5월 22일 날 임상 이상 들어갔는데요. 얘들도 지금 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뭐 10월 달부터는 물량을 풀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 희망적인 얘기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임상 결과가 일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노바백스 같은 경우도 지금 임상 이상이 7월 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도 뭐 뭔가 또 지금 그 결과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요. 독일의 큐어백 같은 경우는 6월 17일 날 임상 일상 시작했다고요. 한국의 제넥신 같은 경우도 6월 19일 날 뉴스에 의하면 6월 19일 날 인체에 투여하는 그런 백신 임상을 좀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 플로우는 백신 쪽에서 뭔가 지금 그 6월 말 7월 초순 정도에 뭔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백신에 대한 좋은 뭐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시장에서 좀 안정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건 뭐 지난 영상, 지난 그림들이죠. 우리 뭐 성장 섹터의 대표주들 뭐 쭉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요새 이 성장 섹터들이 최근 들어서 또 저 구경제 주식들이 올라오면서 지금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도 제가 지금 이런 주식들이 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런 쪽도 지금 알테오젠 공시 후에 좀 뭔가 큰 변화가 좀 생겼었죠. 자, 알테오젠 라이센싱 아웃 후에 지금 보면 뉴스에 매도를 하자라는 그런 그 어떤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약세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것뿐만이 아니고 그 최근 급등했던 소부장 관련주라든지 다른 성장주들도 약세 전환,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하루 이틀 시차를 두고 약세 전환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반대로 상대적으로 소외를 보였던 종목들이 좀 올라온 그런 모습도 일부 포착이 됐습니다. 5G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도 원익 IPS라든지 뭐 등등 이런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못 올랐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알테오젠 그동안 우리가 바이오 종목들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으니까요. 알테오젠 공시 후에 대부분 약세 전환이 됐는데요. 사실은 그 알테오젠이 모든 바이오텍 국내 모든 바이오텍의 꿈을 실현한 회사라고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그 이번에 라이센싱 한 금액도 그렇고요. 앞서 했던 금액도 그렇고 앞으로 그 추가적으로 이어질 금액에 대해서도 뭐 얘기가 되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국내에서 다시는 이런 그 큰 딜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딜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보면 뭐 그 디스하시는 분들 계시긴 하는데 그 뭐 왜 디스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이 플랫폼의 어떤 중요성을 시장에서 다시 한번 각인시킨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이 다시 또 뭐 확진자 증가 뭐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진단 그다음에 치료제, 백신주로 또 시선이 또 다시 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좀 시장이 조금 좀 안정되고 하면 신약 개발 플랫폼 강자들이 부각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 제가 좀 전에 말씀했지만 이런 미국에서도 이 백신이라든지 이런 일정 중에 좀 좋은 뉴스 플로우가 나오면 시장이 좀 안정되고 안정돼서 다시 또 좀 그 유동성들이 또 활동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저희 우리나라 시장도 보면 신약 개발 플랫폼 강자들이 한번 다시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말씀드리면 한 가지 좀 팁을 말씀드리면 어제 밤에도 한 11시 40, 밤 11시 40분 44분에 그 신한증권, 신한투자금융의 이동건 그 애널리스트가 그 뭐죠? 그 SNS 이름이 뭐죠? 텔레그램. 네.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면 텔레그램 그 다운 받으시고요.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신한 제약 바이오 이동건 치시면 이분 그 SNS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그냥 들어가기 가입만 하시 뭐 가입이라고 할 것도 없죠.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하면 이분이 그 레포트라든지 아니면 제약 바이오 관련된 뉴스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시라고 좀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알테오전 그 공시 나올 때도 지금 보시면 공시 나온 것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우리 저 그 다트 그 있죠 우리 공시 정보 그 시스템 공시 시스템 그 다트가 그 앱이 있습니다. 다트 앱을 다운 받으시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관심 종목 이렇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10개까지 정도인가 등록하는데 그렇게 등록해 놓으시면 거기 등록된 관심 종목으로 등록된 회사들의 공시가 나오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저희 그 알림이 뜹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앱이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보면 제가 뭐 예전부터 이 KB증권의 이은택 그 연구원이라고 굉장히 약간 그 좀 번뜩번뜩한 어떤 그 아이디어가 빛나는 연구원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부터 좀 이 친구 이분 그 보고서는 제가 좀 찾아보고 그랬었던데요. 최근 뭐 보니까 그 3프로 TV라든지 이런데
나와서 유튜브로 방송한 내용들이 있어요. 기술주의 장기 전망이라든지 이분 그런 그 글이라든지 그 방송을 보면 약간 살짝 설득당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엔 주말에 굉장히 그 멘탈을 다시 잡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긴 하지만요. 이럴 때일수록 멘탈을 잘 붙들어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그 앞으로 그 진행될 장에 대해서도 좀 잘 대처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마지막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시장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미스터 큐 TV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